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파도가 20m 이상 치솟는 거친 동해 한복판에서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는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에게 신비와 고립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벽으로 둘러싸인 화산섬, 태풍이 몰아치면 외부와의 연결이 끊기고 배로 들어가는 여정은 멀미와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곳에 공항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세계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가능? 좋다.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 공사의 시작은 바다를 땅으로 바꾸는 기적의 작업이었습니다. 수십만 톤의 돌을 바닷속에 하나하나 쌓아 올려 기초를 다지는 과정은 단순한 건설을 넘어 국가적 모험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입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초대형 케이슨 구조물이었습니다. 높이만 해도 12층 아파트와 맞먹고 무게는 무려 1,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 이런 케이슨을 무려 30개나 바다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 케이슨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분노를 막아내는 방패였고 동시에 수백 년에 걸쳐 울릉도를 지켜줄 성벽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단순히 크기나 무게가 아닙니다. 이 케이슨들을 설치할 때 오차 범위를 불과 2에서 3cm 이내로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바닷속 시야도 확보하기 힘든 환경에서 이 정도 정밀도를 유지했다는 건 그야말로 인간이 기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작업은 한국 건설 기술자들의 장인 정신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직선형 케이슨 대신 세계 최초로 곡선형 케이슨을 설계했습니다. 직선 구조물은 파도의 힘을 정면으로 받아내야 했지만 곡선형은 그 힘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분산시켰습니다. 덕분에 이 구조물은 200년에 한 번 오는 태풍조차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설계는 단순히 공학적 계산을 넘어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을 이용하는 지혜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반면 일본의 사례는 대조적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은 태풍이 몰아칠 때마다 활주로가 침수되고 매년 7cm씩 가라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이 엄청난 비용과 기술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은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오히려 더 강인한 해상공항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차이를 넘어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에서 한국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케이슨 하나를 옮기는 일만 해도 전설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자동차 1만 대의 무게와 맞먹는 구조물을 바다 위로 210km를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덩어리를 정확히 지정된 위치에 맞춰 설치해야 했습니다. 보통 나라라면 엄두조차 못 낼 일이었지만 한국은 수많은 기술자와 장비를 동원해 결국 성공해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고대의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던 장인들의 땀과 집념을 떠올리게 하지만 동시에 최첨단 현대공학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울릉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를 타고 6시간 넘게 고통스러운 멀미를 견뎌야만 도착할 수 있었던 섬은 이제 단 1시간 만에 비행기로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 환자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본토와 사실상 하루 생활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울릉도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활짝 열린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가 놀란 이유는 단순히 기술의 성취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아니할 수 없다고 단정한 일을 굳이 해내고야만 하는 집념. 그것이야말로 이 공항 건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한국은 가라앉는 일본의 건설을 넘어 바다를 땅으로 바꾸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 건설 신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교통편의 개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건설 기술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인간에게 두려움과 도전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동해는 계절마다 몰아치는 강풍과 태풍으로 인해 건설의 불모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험난한 자연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환경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기술적 한계를 시험하고 결국 이 공항의 시공 과정은 일종의 종합전시장이었습니다. 토목, 해양공학, 구조공학, 환경공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술을 집약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속에 케이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양 지질 조사와 수압 계산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단순히 바닥에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 뒤에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성 측량과 GPS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됐고 이를 통해 2cm 이내의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주 기술과도 맞먹는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또한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화산섬으로 형성된 만큼 안반 지형이 독특하고 해저 생태계도 예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요구되었습니다. 한국건설진은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환경 영향 평가를 반복하며 바다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공항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현대 건설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줄이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육지병원으로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주민들의 생활 반경은 본토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라 국가적 연결망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울릉도에 건설한 공항을 두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집념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의 침수 문제와 비교하며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럽 건설업계 역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은 해상풍력발전단지와 해양 인프라 건설이 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은 바로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곡선형 케이슨 설계는 태풍뿐 아니라 북해의 거친 파도에도 응용될 수 있는 혁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케 한 힘은 바로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빨리빨리는 단순히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태도를 뜻했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은 단순히 속도전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끈질긴 실행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란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건에서 완벽에 가까운 성과를 만들어냈으니 말입니다. 이제 울릉도는 한국 건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감히 도전하지 못한 영역을 한국이 개척했고 그것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지은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기술과 집념의 기념비로 남을 것입니다. 울릉도 하늘을 가르는 첫 비행기는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건설사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나팔소리와 같았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에 또 다른 상징성 은국과 전략적 가치에 있었습니다. 울릉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 동해의 최전선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과거부터 울릉도는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지역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교통과 물류의 연결망이 강화되는 것은 단순한 생활 개선을 넘어 국가 전체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항은 신속한 병력과 물자 수송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이는 동북아의 긴장 구도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공항 건설은 국가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상공항에 대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비용, 기술, 환경적 제약 등 수많은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장벽이 높을수록 오히려 그 도전을 통해 세계의 자국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항 하나를 짓는 행위가 아니라 한국건설이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공항 건설 전에는 언제 또 배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릉도 주민들은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육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주민들은 의료, 교육, 경제활동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고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고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변화는 관광산업에도 거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울릉도는 원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지만 교통 불편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공항 개통으로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는 활기를 띠었고 숙박업, 음식점, 교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이 동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울릉도 공항은 한국판 건설 신화로 주목받았습니다. 세계의 건설사들은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곡선형 케이슨 기술은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국내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해외 해양 인프라 사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울릉도 공항 사례를 들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울릉도 공항은 재난 대응 모델로서도 의미가 큽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과 해일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는 시대에 해상 구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 과제입니다. 울릉도 공항의 케이슨 구조와 시공 방식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재난에 맞서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고, 이는 단순히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울릉도 공항은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가능을 해낸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단순히 건설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렸습니다. 국민들은 이 성취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고 청년 세대는 기술과 도전 정신을 결합해 세계 무대에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울릉도 하늘에 울려 퍼진 첫 비행기의 소리는 곧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알리는 함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적 프로젝트이자 기술 혁신의 집약체였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린 기술자와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드라마였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서 케이슨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과정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현장 인부들은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며 철야 작업을 이어갔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 속에서 수백 번의 계산과 점검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 기적 같은 결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최첨단 장비와 전통적 장인 정신이 결합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GPS와 위성 측량 기술은 2cm 단위까지 정밀도를 확보해 주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케이슨을 자리에 맞추는 것은 현장의 경험과 감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했고 베테랑 현장 인부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마지막 순간을 책임졌습니다. 과학과 인간의 직관이 하나로 어우러져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울릉도 공항은 국민적 합의 위에서 탄생한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환경 훼손 논란, 막대한 예산 부담 등으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충분한 설득과 설명을 통해 주민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얻었습니다. 공항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 즉 의료 접근성 향상, 관광산업 발전, 국가 전략적 가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울릉도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울릉도 공항은 한국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세계 건설업계는 물론 여러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도 이 프로젝트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에 기술 자문을 요청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례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취는 단순히 한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해상 인프라 건설에서 세계 최고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과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직접적인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중동,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진행 중인 항만 및 해상공항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우선 협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입증된 곡선형 케이슨 기술, 초정밀 설치 경험, 환경과의 조화 설계는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시공국가를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은 미래 세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 사례를 교과서에서 배우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을 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설 기술의 전수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기술과 정신이 결합된 이 성취는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 정신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미래 비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공항은 한국 사회에 하나의 새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과학적 사고와 끈질긴 집념, 국민적 협력이 결합된다면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릉도 하늘을 날아오른 비행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의 저력과
꿈을 상징하는 깃발이었습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은 단순한 성공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국 건설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울릉도라는 극한의 조건 속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저 터널, 항만 재개발 등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대형 사업들은 울릉도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선형 케이슨 기술과 초정밀 시공 경험은 한국 건설업계가 세계 어디서든 자신있게 제안할 수 있는 살아있는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울릉도 공항 사례는 또한 국제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이 간사이 공항을 통해 해상공항의 미래를 열었지만 침수와 지반 침하 문제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는 이를 보며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서 한국이 얼마나 유연하고 전략적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건설 강국으로서의 신뢰를 얻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한국 사회 전반에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섬 주민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자랑할 수 있는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매스컴은 울릉도를 바다 위에 세운 기적이라 불렀고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교과서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배우며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설 기술을 넘어 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서사로 발전했습니다. 공항을 떠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단순히 비행기와 활주로가 아니라 불가능을 뚫고 나아간 도전 정신을 함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울릉도 공항은 국제 외교와 경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외 언론은 한국의 성취를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바다를 땅으로 바꿨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는 한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홍보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산 건설 기술, 한국산 자재, 한국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해외 발주처에 더욱 신뢰를 얻게 되었고 실제로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울릉도는 더 이상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집념이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공사가 지연되고 환경 문제로 반대 여론이 일어날 때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은 밤을 새우며 해법을 찾았고 정부와 주민들은 끊임없이 대화하며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결과가 오늘날의 울릉도 공항입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한국이 맞닥뜨릴 어떤 난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날 울릉도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이자 미래 세대에 남길 유산입니다. 바다와 맞서 싸우며 결국 그것을 이겨낸 울릉도 공항은 한국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앞으로도 수많은 한국인의 가슴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는 신념으로 살아 숨쉴 것입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완공 소식이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항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남기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울릉도의 하늘을 가르는 첫 비행기는 단순한 항공편이 아니라 한국 건설 기술이 세계를 향해 울린 승전가였습니다. 울릉도 공항이 남긴 의미는 무겁고도 깊습니다. 첫째, 이것은 기술적 성취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던 곡선형 케이슨, 바닷속 수십만 톤의 기초석, 오차 2cm 안팎의 정밀 시공,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울릉도 공항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거머쥐었습니다. 둘째, 이것은 사회적 승리입니다. 고립된 섬 주민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고 관광과 경제를 살려내며 국가 전체의 활력을 북돋웠습니다. 셋째, 이것은 문화적 상징입니다. 한국인들의 집념과 도전 정신, 그리고 협력의 힘이 만들어낸 서사가 바로 울릉도 공항입니다. 이제 울릉도는 더 이상 변방의 외딴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의 전진기지이자 세계 건설업계가 부러워하는 신화의 무대입니다. 일본이 간사이 공항의 침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200년 태풍에도 끄떡없는 해상공항을 세웠습니다. 세계는 묻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런 일을 해냈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기술, 끈기, 그리고 도전 정신. 바로 그것이 한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또한 미래를 향한 플랫폼입니다. 기후위기와 자연재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시대. 이 공항은 인류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 한국이 울릉도에서 보여준 방식은 앞으로 전 세계 해양 인프라 건설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곡선형 케이스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철학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한국인 스스로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불가능이라던 일을 현실로 만든 경험은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강력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이 이야기를 배우며 청년들은 다큐멘터리에서 그 장면을 보며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울릉도의 사례를 연구하며 다시금 도전의 불꽃을 지필 것입니다. 울릉도 공항은 단순한 건설물이 아니라 한 민족의 마지막으로 울릉도 공항은 한국 건설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며 배워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땅으로 바꾸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울릉도 하늘을 가른 비행기 소리는 단순한 엔진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외치는 한국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